현은 출판사 로비에서 걸음을 멈췄다.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던 솔의 직장 동료들이 준서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솔이 남친 봤어? 대학원 다니는 찐따남이라던데 솔이랑 너무 안 어울리지 않냐? 그러게 내가 조만간 대시해 보려고. 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유치원 때부터 봐온 소중한 친구 준서가 타인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현실이 참담했다. 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 잔인한 평가를 준서가 알게 된다면 그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지식여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준서는 소를 기다리며 전공서적을 뒤적였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최근 들어 소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내가 정말 소리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대학원생이라는 초라한 명함 뒤에 숨은 자신을 자꾸만 작게 만들었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의 맹세 위에 사회적 자격이라는 차가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진호는 성당 구회소의 좁은 틈 사이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아내 미란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영을 보며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죽기보다 괴로웠다. 신부님, 제 마음이 들킬까봐 두렵습니다. 지질이 궁상맞은 제 모습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자영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찰나의 행복은 고해소 안에서 무거운 죄책감으로 변해 그를 짓눌렀다. 남겨진 자의 도리와 현재의 행복 사이에서 진호는 갈 길을 잃은 채 흐느꼈다. 신부님의 침묵이 그의 어깨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다. 현은 준서에게 동료들의 대화를 전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이미 준서의 표정엔 그늘이 가득했다. 준서야, 오늘 기분 안 좋아? 현의 물음에 준서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 그냥 공부가 좀 안 돼서. 준서는 사실 솔의 미래 속에 자신이 지워지고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현은 그런 준서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들은 독설이 결국 준서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진호는 자영의 얼굴을 떠올리며 집으로 향했다. 공항으로 마중 나갔을 때 느꼈던 그 순수한 기쁨이 이제는 공포가 되어 돌아왔다.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자녀들에게 혹은 죽은 아내의 영혼에게 이 마음을 들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되었다. 은밀하게 시작된 이 감정은 축복이 아닌 숨겨야 할 비밀이 되어버렸다. 진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평화로워 보이는 집안의 불빛이 오늘따라 그에게는 닿을 수 없는 먼 섬처럼 느껴졌다. 진호는 신부님의 조언을 되새기며 마침내 결심했다. 안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미란의 옷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다. 손때 묻은 스웨터를 만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는 이제 자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싶었다. 요, 미안해. 나 이제 조금만 더 행복해져 보려고. 유품을 정리하는 그의 손길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해졌다. 과거의 슬픔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 진정한 추모가 아님을 그는 비로소 인정하기로 했다. 그것은 스스로를 위한 첫 번째 해방이었다. 도연의 미안해요는 사과였을까? 아니면 끝을 고하는 통보였을까? 중영은 텅 빈 집안을 서성이며 그의 목소리를 반추했다. 행복했던 동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형주는 그녀를 보며 한 소리 했다. 그새 차였냐? 거봐, 내가 뭘 했어? 중영은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갑작스러운 단절은 그녀를 다시 지독한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다. 도연은 아이를 택하기 위해 그녀를 버린 것일까? 의문만 쌓여가는 지독한 밤이었다. 결국 폭발한 건 그날 밤 소라피였다. 그 남자가 소를 집까지 바래다 준 것도 모자라 안까지 들어가자 준서의 이성이 끊어졌다. 준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두 남자는 거실 바닥을 뒹굴며 거칠게 주먹 다짐을 벌였다. 소리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준서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 남자를 쓰러뜨려야만 자신의 초라한 자격지심이 씻겨 내려갈 것 같았다. 사랑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온 처절한 순간이었다. 싸움이 끝난 후 준서는 엉망이 된 얼굴로 현의 집을 찾아가 울먹였다. 나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 영원한 사랑이라고 믿고 싶은데 소리 미래에 내가 있을까? 준서의 한탄의 혀는 그를 한심하게 바라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불안감을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 대가는 가혹했다. 솔의 실망 가득한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준서는 세상을 다 잃은 듯 절망했다. 사랑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진호는 마침내 자영에게 앞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겠다고 선언했다. 유품을 정리하며 얻은 용기는 그를 이전보다 당당하게 만들었다. 자영의 손을 잡는 그의 얼굴엔 비로소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 거침없는 행보는 가족들에게 또 다른 갈등의 서막이 될 것이 분명했다. 준서의 폭주와 진호의 새로운 시작. 같은 지붕 아래 두 남자의 삶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요동치며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리고 있었다. 곧 들이닥칠 후폭풍을 예감하지 못한 채 운명의 시계는 돌아갔다. 중영은 주방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칼질을 하고 있었다. 도연의 아들 다니엘을 초대하는 날, 수진에게 배워온 카레 레시피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서툰 솜씨에 손가락을 베기도 했지만 중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도연 씨의 아이라면 내 아이이기도 해. 완벽한 여자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녀를 채찍질했다. 하지만 요리보다 더 어려운 건 낯선 아이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다. 냄비 속 카레가 보글보글 끓어오를수록 중영의 긴장감도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다. 다니엘이 도현과 함께 집으로 들어섰다. 중영은 환한 미소로 맞이했지만 다니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정성껏 차려낸 카레 식탁 앞에 앉은 아이는 한 입도 대지 않은 채 중영을 빤히 쳐다봤다. 이거 먹어봐, 다니엘.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중영의 조심스러운 권유에도 아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식사 자리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고 중영이 노력하면 할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다. 이상적인 로맨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결국 식탁 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니엘은 중영을 거부하며 식기를 내팽개쳤고 중영의 노력은 문전박대당했다. 나 이런 거 싫어. 저 아줌마 미친 여자 같아. 아이의 날카로운 독설이 중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도연이 당황하며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정성을 다한 노력이 미친 짓으로 치부되는 순간 중영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육아라는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버거운 패키지였다. 중영의 자괴감이 바닥까지 처참하게 내려앉았다. 다니엘이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 중영은 엉망이 된 주방을 홀로 치웠다. 도연은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지만 중영은 그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았다. 도연씨, 나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눈물이 칼의 얼룩 위로 툭툭 떨어졌다. 사랑만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도연과의 관계가 아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존폐 위기에 놓였음을 직감한 중영은 처음으로 이 사랑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중영의 실패는 곧 도연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도연은 아들과 중영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다니엘은 중영을 밀어냈고 중영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움츠러들었다. 칼의 향기가 가시지 않은 집안은 이제 슬픔의 냄새로 가득 찼다. 중영은 다시 혼자 남겨질 미래를 두려워하며 밤새 뒤척였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질문의 끝은 언제나 불투명했다. 서툴게 끓인 카레처럼 그들의 관계는
조절하지 못한 불길에 냄비째 타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짐을 챙겨 다니엘과 함께 집을 나섰다. 중영은 배웅조차 하지 못한 채 침대 위에서 그들의 발소리를 들었다. 몇 시간 후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도연의 이름을 보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도연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중영씨, 다니엘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작별의 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중영은 그 말이 이별의 신호임을 직감하고 눈을 감았다. 도연의 미안해요는 사과였을까? 아니면 끝을 고하는 통보였을까? 중영은 텅 빈 집안을 서성이며 그의 목소리를 반추했다. 행복했던 동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형주는 그녀를 보며 한 소리 했다. 그새 차였냐? 거봐, 내가 뭘 했어? 중영은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갑작스러운 단절은 그녀를 다시 지독한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다. 도연은 아이를 택하기 위해 그녀를 버린 것일까? 의문만 쌓여가는 지독한 밤이었다. 중영이 절망에 빠진 사이 진호의 거침없는 행보도 위기를 맞았다. 자영에게 마음을 다 바치기로 한 진호의 행동을 준서는 의아한 듯 보게 된다. 최근 누군가와 웃으면서 하는 통화도 많아졌다. 누구랑 그렇게 통화하세요? 준서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아버지가 낯선 여자와 웃고 있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진호는 당혹감에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가장의 책임과 남자의 행복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집안에는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다. 준서는 솔과의 관계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도 모두 무너진 현실에 절규했다. 현은 그런 준서를 지켜보며 자신이 들었던 그 찐따남이라는 말이 나비 효과가 되어 모든 것을 망쳐놓았음을 깨달았다. 중영 역시 도현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바라보다 결국 전원을 꺼버렸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노력들이 왜 서로에게 상처로만 돌아와야 하는지 인물들은 각자의 방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은 이제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해졌다. 늦은 밤 중영의 집 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엔 비에 젖은 도현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다니엘의 신발 한 짝이 들려 있었다. 중영씨, 다니엘이 없어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중영의 세상이 멈췄다. 이별을 예감하던 순간 찾아온 더 큰 비극, 아이를 잃어버린 도연과 그를 마주한 중영, 그리고 단톡방 사건으로 폭발 직전인 진호의 가족들. 이 엉망진창인 밤의 끝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